일단은 이제 용찬우님께서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이슈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에 대해 가지고 뭐 안 좋은 이야기도 많고 그 중에 뭐 한 개가 이제 일본인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일본인이 이제 그걸 보급했다. 어? 일본인에서 보급했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설마 그런 말을 했겠나 하고 이제 찾다 보니까 영상을 이제 한 개 찾게 돼가지고 요거 한 개 이제 같이 보시죠. 심지어 1920년대에 일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한글을 보급했어요. 일꾼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노예로 부리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으로 한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일제 시대 때 우리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걸 엄청 막 안 좋게 묘사해. 안 좋은 거 맞죠? 심지어 1920년대에 일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한글을 보급했어요. 일꾼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노예로 부리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으로 한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윈도우즈 NT가 깔리는 거죠. 어. 윈도우즈 95가 깔리는 거죠. 95. 윈도우즈 K95가 깔리는 거죠. 아, 절대로 저처럼 생각 못 해요. 음, 결함이 많아요. 결함이 네. 많아요. 아니 한국 공교육을 받아가지고 잘 된 사람 한 명만 대봐요. 없어요. 음, 우리나라에서 뭐 저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한국 공교육하고 거리가 멀고 어떤 뭐 해외 유명 학술지에서 뭐 했다? 전부 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음, 국내 순수파가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다 영어로 논문 쓰고 영어로 사고해요. 그래서 교수들이 영어 쓰잖아요. 말할 때. 자동으로 섞여서 나오게 돼요. 왜? 한글은 그냥 쭉정이잖아요. 발음 끼우잖아. 아무 뜻도 없으니까 교수들이 말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게 말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했나요? 나는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는 이제 한글을 발음기호로 쓰는 거고 사실 그 안에 있는 속뜻은 전부 이제 한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문을 모르면은 문어체에서는 뜻을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 사람 말이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뭐 언어도 문제고 한국은 언어도 문제고 기본적인 사상 구조도 문제고 근데 한국인들은 언어 생활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사숙녀가 뭐예요? 몰라요. 뭐 숙녀하면 뭐 숙성된 여자인 줄 알아요. 뭐 30대 초반 여자가 숙녀인 줄 알아요. 신사숙녀가 뭔 뜻인지 모르는. 글로 된 전문 정보를 보고 그 내용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한국인이 70%가 넘습니다. 훈민정음밖에 할 줄 모르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어를 잘 하려면 우리 조상들이 썼던 한문을 알아야죠. 일본은 군국주의 시절에도 한문이 중국 거니까 뭐 가타가나 히라가나만 쓰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맞아요. 이 말이 맞거든요. 이 말이 맞긴 맞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지가 대충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공교육이라던가 이런 우리나라 문맹률은 낮지만 실질적 문맹률은 높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뭐 MZ들이 뭐 단어 이해 못한다거나 뭐 이런 기사들을 좀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서사를 까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보급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뭐 친일이라든가 이런 문제랑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 같거든요. 제가 이 영상 전체를 본 건 아니지만 요 분이 요 기록 담당관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편집해 놓은 이 짧은 영상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 보죠 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 역사적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거의 문화대혁명급이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특히나 국어 선생님들에 의해서 한글이 우월하다는 프로파간다를 너무나도 생각 없이 전파를 하고 있어요. 한글은 굉장히 뛰어난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발음 기호예요. 첫 번째로 반드시 영어를 배우자. 이게 문어체에서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옛날에 한번 생각해봐요. 1990년대 이럴 때 보면은 신문이 다 한자로 적혀 있어. 뭐 한자를 모르면은 읽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 신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런 표시기호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조금 많이 바뀌어서 또 영어가 많이 중요해졌죠.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자, 뭐 계속 한번 보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한글이 굉장히 우수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글은 우수한 언어가 아니고 우수한 발음 기호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영어 쓰잖아요. 말할 때. 자동으로 섞여서 나오게 돼요. 왜? 한글은 그냥 쭉정이잖아요. 발음 끼우잖아. 아무 뜻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영어는 그럼 아닙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어원들도 보면은 거의 뭐 라틴어라든가 그리스어라든가 이런 데서 프랑스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왔단 말이죠. 영어도 그렇게까지 뭐 다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중요해졌죠. 교수들이 말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게 말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한글은 조선의 왕이었던 세종이 만든 발음 기호예요. 한글은 언어가 아닙니다. 한글이 우리의 언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 이전에는 글자도 없던 미개 민족이 돼버려요. 그리고 세종이 한글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어린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어리다가 무슨 뜻이죠? 멍청하다. 멍청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멍청하게 살고 싶으면은 한글만 이용하고 사시면 됩니다. 만든 목적 자체가 어린 백성을 위해서 만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을 제가 전체를 본 건 아니지만은
동기부여 영상의 한 클립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해라. 뭐 한자 공부를 해라. 한글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속뜻을 파악해라.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결국 동기부여적인 내용들이에요. 다만 너무 좀 서두에서 너무 충격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의견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전체를 동의하진 않아요. 이 사람 뭐 제가 이 사람 뭐 변호사도 아니고 그전에 일단은 계속 보죠. 어린 백성 전용 발음 기호예요. 여튼 훈민정음을 벗어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어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정보를 마음껏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저게 정말 중요한 말 맞아요. 이 사람 말하는 게 지금 영어를 이용해서 구글링 하는 거랑 한국어로 구글링 하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하는 게 뭘 할 때라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영어 공부하면 좋다, 말 안 좋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따지기엔 너무 늦었어. 이미 영어가 너무 중요한 세상에 왔어요. 특히 유튜브랑 구글이나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다 영미권 출신 아닙니까? I do not speak Romanian. When I lived in Slovakia, I did not speak Slovakian, and when I lived in Thailand, I did not speak Thai.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I speak English. So why the am I going to waste my time learning a language when I speak English? Time is money. I don't have time to learn a language which isn't as universally applicable as English is. 혹자는 번역 돌리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차원적인 지식은 번역을 돌려도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요. 철학적인 지식, 고차원적인 지식, 세상에 가치가 있을 만한 지식은 번역으로 돌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게 많아요. 고급 어휘는 우리 머릿속에 특정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서 상을 통해서 음성 정보가 이미지로 바뀌어서 인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시어들은 그냥 엄마, 아빠 이런 것처럼 소리하고 세상의 어떤 사물하고 그냥 매칭되는 이런 식의 의미 전달이 돼요. 그래서 고급 어휘를 쓰면 3D로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고력을 개발하면 정말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런 데서 온 고급 영어 어휘들이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어요. Most languages are a bullshit language. English is the international language of the world. It's the language of the internet. It's the language of movies. It's the language of music. Everyone in Romania speaks English. Basically, everyone speaks English. And if you go to a country and someone doesn't speak English, they're probably a fucking idiot. 잘 봤습니다. 이제 용찬호 씨의 지금 이번 논란에 대해 가지고는 글쎄요, 뭐 이 사람 의견이 뭐 어느 정도 수용 가능 범위 안에 있다. 다만 이제 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서두에 깔았던 이제 전제들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사례들은 그렇게 조금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자극적인 내용들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어그로를 뭐 끌렸다면 용찬호 씨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 번 더 떠올리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용찬호 씨는 처음에 했던 그런 말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이익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용찬호 씨가 싫다면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검색도 안 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관심을 안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저도 이런 논란들이 있으면은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뭐 팩트 체크하거나 뭐 이 사람들의 뭐 말의 맥락 같은 거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비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비난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사화가 엄청 많이 됐더라고. 제가 원래 이제 기사를 많이 읽어보는데 그 기사들 중에서 용찬호 씨 기사가 엄청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요 일본 관련 논란 관해 가지고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강조에 의한 논증의 오류가 아닌가. 이거는 그렇게까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 사람 자체 이건 앤드류 테이트고 잠깐만 이 앤드류 테이트 말고 이거 용찬호 얼굴 띄우고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태도 그런 게 더 중요하고 멘탈이 더 중요하고 그 이분이 뭐 성공을 했다는데 뭐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의 성공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관심도 사실 없고요. 많은 분들이 또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친일 그런 거 안 좋아하고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해산물을 먹습니다. 그냥 뭐 결론을 내면은 뭐 이 사람 좀 이상함. 근데 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님. 끝.